건강이 좋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습관이 습관을 들이면 습관대로 여러분들은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기대를. 그래서 항상 기대가 크면은 뭐가 크죠? 실망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오실 때는 기대를 하고 오셨고 돌아갈 때는 실망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것이 또 사람이 사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다 기대를 하고 살아오지만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놔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양대원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원로 선배님들 또 임원님들 각 시군 회장님들께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 교회의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간증을 가끔 해갖고 또 대학교에 가서 뭐 특강은 조금 막 한두 번 해봤지만은 일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래서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해서 회장님에게 순종 안 하면은 경주, 대구, 경북, 고면의 회원 자격이 거절되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가 실망스러워도 저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회장님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을 원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CEO에게 호임 CEO가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선배님,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임 CEO가 봉투를 3개를 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봉투를 뜯어봐라. 1번, 2번, 3번 가서 어려웠습니다. 1번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너는 무조건 전임자를 욕만 해라. 뭐 그것도 그 새끼가 잘못돼서 그렇고 그것도 그놈이 잘못돼서 그렇고 전임자 욕만 하면 된다. 전임자 욕을 집단했습니다. 그것이 조용히 잘 돌아갔습니다. 또 한 게 2년 지나니까 또 시끄러워요. 두 번째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이번에는 인사이동을 시키고 승진을 시키고 좌천을 시키고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서 인사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용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한 2년 지나니까 또 시끄러워요. 세 번째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만 세 번째 봉투에 너도 봉투 3개 준비해라.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전임자를 욕해도 안 되고 조직을 흔들어도 안 되면은 그때 보따리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양재건 회장님은 지금까지 전임자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유목기 회장님을 너무 잘 모시고 이렇게 잘 모시는데도 오랫동안 집권하는 거 보면 이게 능력이 대단합니다. 훌륭하신 양재건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그리고 양재건 회장님이 가장 잘못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다가 말이 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본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시간 되면 끝냅니다. 7시에 밥 먹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수 없는 얘기라고 하여튼 좀 들어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도 밥 먹고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지우려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모범생 중에 모범생. 그래서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선생님한테 야단 한 번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이런 모범생. 모범생의 가장 큰 약점이 독서입니다. 자기는 다 못하는 거. 모범생은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도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등사판 만들었다고 종아리 도제 맞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선생님이 내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학교 못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집 때부터 잘 살지도 못하는데 호르몬이에 아무도 없는 집인데 우리 어머니가 야 네가 학교 안 가면은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에게 선생님한테 빌겠냐? 그럴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나요? 우리는 자식이 억울하다고 하면은 자식의 편이 되줘야 됩니다. 자식의 편이. 옳고 그르든 간에 일단 편이 돼주고 그 다음에 조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혜가 뛰어나신 분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 딱 듣자 우리 관이를 때려 당장 멱살 잡고 했다. 그래서 와 우리 어머니가 무서워서 선생님이 뭐라 보다 했더니 사모님이 왔어요. 그 착한 아이를 뭐라고 그 어떤 선생님을 내가 멱살 잡고 오는데 학교를 가버렸다. 나를 봐서 밥 먹고 학교를 가자. 그래서 그때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무서운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빌로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우리가 돈은 없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귀하게 빌렸더니만은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일단 자식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아무리 못하고 와도 너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공부를 못하고 성공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천지 창조주 신이 너를 만들었을 때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키워야 돼. 근데 우리는 지도 공부를 못 해놓고 너희가 공부를 시험 못 치고 왔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치가지고 빌어쳐보라. 이러면 어릴 때부터 나는 빌어먹는구나. 그 빌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거짓말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자식에게는 철저히 거짓말해야 됩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는 한심한 놈 같아도 절대로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와, 이거 왜 너는 막 훌륭한 놈이야. 너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철저히 거짓말. 공부를 못해도 시험 맞기만 하면 야, 나도 맨날 깜짝 받아서 그만큼 살잖아. 너는 내보다 나은 것 같아. 두 개를 맞았잖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어떨까? 같은 민족일까? 다를까? 그래서 유태인과 우리 한국, 우리 민족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를 해보고 우리도 유태인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느끼고 상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그 주제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부자가 되자. 우리도 유대인처럼 부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세계 인구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 아랍 대국 속에서 살아남은 조그마한 민족, 지금은 세계 인구의 0.2% 정도 된다는데 전 세계 400대 부자 중에서 30%를 유태인이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큰 부자는 대부분 유태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애플의 잡스도, 애플의 지금 하는 사람들도, 구글 창업자도, 메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록펠러 전부 다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모든 큰 기업들, 부자들은 전 대개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뿐, 재계뿐만 아니고 유명한 영화 배우도 유태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아는 리차드 기어나 스티븐 스필버그나 우리가 어릴 때 본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헤디 하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삼손과 데릴라 본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 나오는 이쁜 여자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성격이 개떡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로 얼마든지 출세를 할 수 있는데 촬영하다가 감독과 싸움합니다. 지 멋대로 촬영하고 그도 안 되면 집에 와버리고 그다가 영화 배우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너 참고 막 참고 말 잘 들었어. 너 영화 배우로 성공해야지. 응? 그렇게 귀찮아하면 어떡하냐? 내일은 안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 편 누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 어릴 때에 유명한 영화 배우 그 여자가 오늘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를 발명한 여자입니다. 이게 유태인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뭐 와이파이가 뭔지 지금 솔직히 뭔지 뭐 쓰기는 쓰는데 뭔지 원리를 모르지만 그 옛날에 그 여자가 와이파이를 발명했다. 이것이 그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스라엘의 교육이 그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유태인들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월가 전부 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장관 대부분 유태인입니다. 그러면은 유태인들은 과연 위대한 민족일까? 자기들 스스로는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 나머지 민족은 전부 다 개떡같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위대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쭉 깊이 유태인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IQ도 비슷하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높대. 성격도 아주 다혈질이에요. 우리도 다혈질. 그래서 미국의 기숙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 몰고 나가는 거 보면은 아르지 때 한국 사람과 유태인은 한겨울에도 차를 딱 시동을 걸자마자 따라가 보면은 유태인이 아닌 한국인이래. 미국 사람들은 시동을 놓고 참 있다가 열받으면 나가는데 우리는 안 그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부터라도 시동 걸자마자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아무튼 유태인도 옛날에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 말하는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때는 성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나라지만 이웃 나라들에게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후기들은 개판이었습니다. 개판이 뭔지 알죠? 우리가 개판 이러면은 개들이 막 웅성거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개판이 뭐냐? 개판은 개자, 열개자, 밥반자입니다. 밥을 연다. 그게 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개판 이런 거를 아주 나쁜 얘기다 이게 아니고 개판은 열개자 밥반자입니다. 밥솥을 열기 개판 5분 전이 뭐냐? 밥솥을 열기 5분 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며칠 굶다가 밥을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쫙 모였다가 밥솥을 딱 열게 되면 그때 서로 먹으려고 오늘 못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서로 빨리 먹겠다고 그 아수라장 판대기에 개판이 갑니다. 개판. 그래서 그 아수라장 광경이 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개판 이럴 때 그 새끼는 뭘 맨날 개판 그러나 욕하지 마시고 개판을 아주 표준 말입니다. 열겠자 한문입니다. 한문.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임금은 2달 하다가 쫓겨나고 또 6개월 하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1년 하다가 쫓겨나고 마지막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은 진짜 개혁합니다. 개혁한 서로 물 것도 없고 서로 상하고 결국 황폐하게 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보면은 삼국시대는 위대했습니다. 고구려는 을지문덕에 수나라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수장시킨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생겨서 당태종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를 치러고 왔습니다. 결국 안시성에서 항복하고 갔습니다. 다시 자기 아들들에게 그 고구려 치러간 놈들은 다시 공격하지 마라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했는데 그 아들이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어요. 신라를 도울 때 그 당태종의 아들 두 번째 황제는 조그마한 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신라가 통일하는 날 이 한반도는 잘 될 거다. 조그마한 신라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 도와줬습니다. 신라가 천하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당 황제가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너 빨리 와라. 신라는 김유신만 빼버리면 아무도 없으니까 김유신이 안 갔습니다. 딱 버텼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또 불렀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 황제가 다시 100만 대군을 들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겠다. 조그마한 신라는 할 것 없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유신 장군과 무열과 김춘추 그 아들이 단합해서 당나라를 물리친 위대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고구려도 위대하고 백제도 위대하고 신라도 위대하고 신라는 장보고는 하찮은 창의를 중국에 있는 것을 불러가지고 귀족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황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비밀리에 만들었고 그 장보고로 해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 무역을 한다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는 중동을 상대로 인도를 상대로 무역의 대국이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우리나라가 고려를 넘어오면서 조선시대에 와서 엉뚱하게 무슨 공자가 무슨 삶의 목적인처럼 공자는 중국에서도 그저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인데 공자왈 하루 종일 공자만 읽고 결국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아. 우리는 망해도 조선 나라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살고 쫓겨났습니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세계의 거지가 됐습니다. 세계의 거지가 되고 그때부터 자기 나라도 없어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가지고 요즘 말하는 난민 있죠. 세계에 흩어져 사는 난민들 여기 가서도 안 받아주고 저기 가서도 안 받아주고 세계 난민이 됐습니다. 난민이 된 중에서 서유럽으로 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서유럽은 이렇게 잘 사는데 로마의 후예들 중에는 이렇게 잘 사는데 로마는 청년 왕국을 유지했고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고 있고 이렇게 망했나? 그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마라. 물건도 만들지 마라. 장사만 해먹고 살아라.
그때 농사 짓는 시대에 장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을 굶어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굶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느꼈습니다. 아, 돈이 없는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나라 잃은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투쟁만 한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돈이 없는 삶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된 짓만 했습니다.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단합할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부터 돈을 벌 테니까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돈. 그래서 오직 돈이 없는 삶의 비참함을 느낀 유대인들이 삶의 목적이 돈이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돈이 없는데 무슨 남을 돕습니까? 돈이 있어야 남을 돕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돈을 벌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버는 게 삶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14살 때 우리도 옛날에 관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혼례, 관례 아시죠? 선배님들 관례 아시죠? 그러니까 관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관례를 치릅니다. 13살인가 14살 때부터 관례를 치를 때 그때는 부조를 받는데 부조를 친구들로부터 부조를 받아서 돈 있는 친구 있는 사람은 뭐 1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은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도 하고 발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유럽에서 돈을 많이 번. 그래서 오직 유럽 사람들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은 저 못된 놈들 돈을 위해서는 남의 간도 빼가는 놈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철저하게 벌고 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빌려줄 때도 계약서를 수십 번 써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유태인은 살로 베니스에 나오는 살로 돈밖에 모르는 놈 오직 돈을 위해서 남의 간도 빼가는 놈 다가 신천지 미국이 생겼습니다. 몽땅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돈을 벌자. 여기서 우리 탄압을 하자. 그래서 서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불모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서로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돕고 돕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도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미국의 모든 도시들, 미국의 모든 기업들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돈을 버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삶은 남을 도울 수가 없다. 돈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 그래서 돈이 다냐? 돈이 답니다. 돈이 없는 사회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라 내 과시하고 자랑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벌어서 화롭게 살지 마라. 돈을 벌어서 화롭게 살지 마라. 내가 비참하게 살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지만은 너무 화롭게 살지 말고,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남을 도와라. 돈을 벌어서 남을 돕고 살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걸 그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에게 돈을 벌게 하고, 돈을 벌어서 내만 살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라. 돈을 벌어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남을 행복하게 사는데 남을 도와줘라. 그리고 가장 도와줄 것이 국가다. 국가. 오늘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서로 못 살면은 빵이 넉넉하면 인심이 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자식들에게 돈을 벌게 만들어서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화롭게 집을 짓고 내가 화롭게 생각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이렇게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론 돈을 벌어서 내 비참한 생각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남도 행복하게 도우는 것이 내가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이 나라의 부라는 것은 개개인의 부가 합산이 국가의 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이 우리 개인이 돈을 많이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도움이 됐으면은 전부 다 제가 좀 잘합니다. 안 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다, 괜히 왔다, 그 잘못은 전부 다 양정원 회장입니다. 여러 가지 위해 이동만 해니까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보갈 회장님 짧은 강의지만은 역시 기업인답게 말씀을 하셨고요. 강의의 요점은 돈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